그날도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다. 식탁 위의 김치찌개는 붉은 기름이 표면에 고여 있었고 하얀 김이 이미 오래전 사라진 뒤였다. 숟가락은 남편의 자리 옆에 놓여 있었지만 그것은 차가운 금속 덩어리일 뿐이었다. 신문을 넘기는 소리만이 방 안의 공기를 채웠다. 바스락 바스락. 그 소리는 마치 우리 사이의 거리를 재는 자처럼 규칙적이고 냉정했다. 나는 말없이 국자로 찌개를 한 번 더 저었다. 김치가 국물 속으로 가라앉았다가 다시 떠올랐다. 의미 없는 행동이었다. 그저 손이 멈추면 이 고요가 더 무거워질 것 같아서, 무언가를 해야 할 것 같아서 저을 뿐이었다. 손끝의 온기조차 식탁의 냉기 앞에서는 무력했다. 그 사람의 시선은 늘 나를 지나쳐 어디론가 멀리 향했다. 신문 너머의 세상, 창밖의 하늘, 혹은 내가 닿을 수 없는 그 어떤 시간을 향해. 얼굴 위로 들이운 주름 사이로 무표정이 깊게 새겨져 있었다. 그의 눈동자에는 아무것도 비치지 않았다. 나도, 이 집도, 함께한 시간도. 무엇을 생각하는 걸까? 어디를 보는 걸까? 나는 그가 나를 단 한 번이라도 바라봐 주길 바랐다. 눈이 마주치길, 입가에 미소가 번지길, 혹은 짧은 인사말이라도 건네주길. 하지만 그 눈빛은 오지 않았다. 40해를 함께 살았지만 나는 여전히 그의 시선 밖에 있었다. 결혼한 지 40해. 그 긴 세월이 손가락 사이로 모래처럼 흘러갔다. 처음엔 서로 의지했고, 함께 웃었고, 함께 울었다. 신혼 때는 작은 방 하나에서 부대끼며 살았지만 그래도 행복했다. 그의 손이 내 어깨를 감싸면 세상의 모든 걱정이 사라지는 것 같았다. 아이들이 태어나고 집을 장만하고 학교에 보내고 결혼시키는 동안 우리는 같은 방향을 보며 걸었다고 믿었다. 하지만 세월이 지나자 우리는 나란히 걷는 길 위에서도 다른 방향을 보고 있었다. 어느 순간부터 대화가 줄었고 눈빛이 사라졌고 온기가 식었다. 손을 맞잡았던 기억은 희미해져 마치 다른 사람의 이야기처럼 느껴졌다. 우리는 같은 공간에 있었지만 서로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다. 남편은 늘 말했다. 사는 게 다 그런 거야. 조용히 묵묵히. 그 말은 처음엔 위로처럼 들렸다. 힘들어도 참고 견디면 언젠가 좋은 날이 올 거라는 그런 희망의 메시지처럼. 하지만 언제부턴가 그 말은 내게 이렇게 들리기 시작했다. 그냥 참아라. 기대하지 마라. 바라지도 마라. 나는 묵묵히 참았다. 그게 아내의 몫이라고 믿었으니까. 시어머니는 그렇게 사셨고 어머니도 그렇게 사셨으니까. 여자는 집을 지키는 사람이고 남편을 뒷바라지하는 사람이고 자식을 키우는 사람이니까. 내 감정은 뒤로 밀어두고 내 바람은 서랍 깊숙이 넣어두고 그저 주어진 역할을 해내면 되는 거라고 생각했다. 하지만 이제는 그 침묵이 내 삶의 절반을 삼켜버렸다는 걸 안다. 아니, 절반이 아니라 거의 전부를 삼켰다. 나는 어디에 있는 걸까? 아내라는 이름 뒤에, 엄마라는 역할 뒤에 진짜 나는 어디로 사라진 걸까? 식탁 건너편 남편은 여전히 신문을 읽고 있었다. 그의 등은 높고 넓었지만 그 어느 때보다 멀게만 느껴졌다. 결혼기념일이었다. 달력에 동그라미를 쳐둔 날짜를 보며 나는 오랜만에 마음을 먹었다. 올해는 조금 특별하게 준비해 보자고. 20년 전에는 매년 챙겼던 날이었지만 어느 순간부터 그저 지나가는 날이 되어버렸다. 하지만 오늘은 달랐다. 40번째 기념일이라는 숫자가 왠지 의미 있게 다가왔다. 아침 일찍 시장에 나갔다. 남편이 좋아하는 흰살 생선을 골랐고 신선한 미역을 샀다. 케이크를 고르는 동안 망설였다. 너무 큰 건 부담스럽고
너무 작은 건 쓸쓸해 보여서 결국 작은 딸기 케이크를 샀다. 둘이 먹기엔 충분한 크기였다. 집에 돌아와 정성스럽게 미역국을 끓였다. 소고기를 듬뿍 넣고 참기름을 두르고 국물이 구수하게 우러나올 때까지 은근한 불에 끓였다. 생선은 소금구이로 했고 반찬도 몇 가지 새로 만들었다. 시간이 제법 걸렸지만 오랜만에 요리하는 게 즐거웠다. 해가 지고 저녁 시간이 되었다. 식탁 위에 음식을 차렸고 케이크에 작은 초 2개를 꽂았다. 4와 0, 40. 숫자 초를 켜며 생각했다. 이렇게 긴 시간을 함께 살았구나. 시계를 보며 기다렸다. 보통 6시면 오는데 6시 30분이 지나도 남편은 오지 않았다. 7시, 7시 30분. 미역국에 김이 식었다. 생선도 차가워졌다. 촛불만이 작게 타들어가며 흔들렸다. 8시, 9시. 나는 소파에 앉아 텔레비전을 켰다가 끄기를 반복했다. 전화를 할까 망설이다가 그만뒀다. 혹시 중요한 약속이 있을지도 모르니까. 혹시 내가 말하는 걸 깜빡했을지도 모르니까. 시계 초침이 12바퀴를 돌았을 때 현관문이 열리는 소리가 들렸다. 열쇠 소리, 신발 벗는 소리, 그리고 술 냄새가 방 안으로 스며들었다. 진하고 쏘는 소주 냄새였다. 오늘 친구들이랑 한잔했어. 남편은 짧게 말하고는 식탁도 보지 않은 채 안방으로 향했다. 비틀거리는 걸음, 풀어진 넥타이, 붉어진 얼굴. 나는 식탁 앞에 서서 그의 뒷모습을 바라봤다. 그리고 웃었다. 그래요. 피곤하셨죠? 그 대답은 나도 모르게 자동으로 나왔다. 입에 뱃말이었다. 화도 나지 않았다. 실망도 하지 않았다. 그저 텅 빈 기분이었다. 마치 예상했던 일이 그대로 일어난 것처럼, 이미 알고 있었던 결말을 확인한 것처럼. 남편의 어깨를 바라보며 나는 이제 아무 기대도 하지 않는 내 자신이 낯설었다.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 언제부터 그의 무관심에 익숙해진 걸까? 마음 한구석이 무너져 내렸지만 눈물조차 나오지 않았다. 한참을 서 있다가 뒷정리를 시작했다. 미역국을 냉장고에 넣고 생선을 랩으로 싸고 케이크를 상자에 담았다. 초는 이미 반쯤 녹아내려 있었다. 촛농이 케이크 위로 흘러내린 자국이 마치 눈물처럼 보였다. 그때 무심코 서랍을 열었다. 국자를 넣으려다가 손이 멈췄다. 서랍 안에는 영수증, 낡은 수첩, 약 봉투가 어지럽게 놓여 있었다. 정리하려고 손을 뻗는 순간 하얀 봉투 하나가 눈에 들어왔다. 정갈한 글씨로 은정이라고 적혀 있었다.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다. 손이 떨렸다. 은정. 누구일까? 왜 남편의 서랍에 이 이름이 있을까? 여자 이름이었다. 모르는 이름이었다. 봉투는 낡았지만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편지를 꺼내 들었지만 열 수가 없었다. 손끝이 봉투를 만지작거렸지만 그 안의 글자를 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알고 싶으면서도 두려웠다. 진실이 무서웠다. 한참을 서 있었다. 시계 소리만이 조용히 흘렀다. 결국 편지를 다시 서랍에 넣고 서랍을 닫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 서랍은 열린 채로 남았다. 그날 밤 불 꺼진 식탁에 혼자 앉아 케이크에 초를 껐다. 숫자 4가 먼저 꺼지고 0이 그 다음 꺼졌다. 작은 불빛이 사라지자 방 안에는 고요만 남았다. 어둠 속에서 나는 혼자 중얼거렸다. 그날도 남편은 아무 말이 없었다. 40년이 이렇게 끝나는구나. 며칠 동안 그 봉투가 머릿속에서 떠나질 않았다. 밥을 푸다가도 은정이라는 이름이 떠올랐다. 빨래를 개다가도 설거지를 하다가도 텔레비전을 보다가도 문득
그 하얀 봉투와 정갈한 글씨가 눈앞을 가렸다. 입안에서 그 이름이 맴돌았다. 은정, 은정. 소리 없이 입술을 움직이며 그 이름을 되뇌었다. 누구일까? 옛날 친구일까? 직장 동료였을까? 아니면 더 이상 생각하고 싶지 않았지만 의심은 마음속에 뿌리를 내렸다. 나는 여전히 남편의 밥을 차렸다. 아침이면 된장국을 끓이고 김을 구웠다. 와이셔츠를 다렸고 양말을 짝지었다. 저녁이면 그를 기다렸다. 현관문 열리는 소리에 귀를 기울였다. 습관이란 게 참 무섭다. 마음은 식었는데 손은 여전히 그를 향했다. 몸은 아내의 역할을 계속 수행했고 나는 그 익숙한 동작 속에서 나를 잃어버렸다. 남편은 변함없었다. 아침이면 신문을 읽고 저녁이면 텔레비전을 봤다. 말은 여전히 적었고 표정은 여전히 무뚝뚝했다. 하지만 이제 그 얼굴을 볼 때마다 은정이라는 이름이 겹쳐 보였다. 그는 누구를 생각하며 그렇게 멀리 시선을 던지는 걸까? 어느 날 밤 남편이 잠든 얼굴을 바라보았다. 베개에 파묻힌 얼굴은 낮보다 더 온화해 보였다. 주름진 이마, 희끗희끗한 머리카락, 느슨해진 입가. 세월이 그의 얼굴을 깊게 깎아 놓았다. 50년을 함께 살아온 시간의 흔적들이었다. 하지만 그 속엔 아직도 낯선 표정이 남아 있었다. 내가 모르는 그의 일부가 어딘가에 숨어 있었다. 그가 누구를 생각하며 눈을 감는지, 꿈속에서 누구를 만나는지 나는 더 이상 알고 싶지 않았다. 아니, 알고 싶었지만 알 수 없었다. 당신은 나를 사랑하지 않았던 걸까? 입술이 떨렸지만 그 말은 소리로 나오지 않았다. 목구멍에서 맴돌다가 다시 가슴속으로 내려앉았다. 말해봐야 소용없다는 걸 알았다. 대답을 듣는다 해도 그게 진심일지 확신할 수 없었다. 대신 나는 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래도 나는 당신 곁에 있었어요. 매일 매순간 한 번도 떠나지 않고 그게 자랑인지 후회인지 나도 잘 몰랐다. 헌신이었을까, 희생이었을까, 사랑이었을까, 의무였을까. 경계가 흐릿했다. 창밖으로 달빛이 희미하게 들어왔다. 커튼 틈새로 스며드는 빛이 방 안을 은은하게 비쳤다. 남편의 얼굴 위로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나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다. 그의 얼굴을 보면서도 동시에 낯선 누군가를 보고 있는 것 같았다. 며칠 뒤 나는 옛날 사진첩을 꺼냈다. 먼지가 쌓인 앨범을 펼치자 젊은 날의 우리가 있었다. 결혼식 사진, 신혼여행 사진, 아이들이 태어났을 때 사진. 웃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너무나 행복해 보여서 오히려 슬펐다. 그때는 정말 행복했을까? 아니면 그때도 이미 그의 마음속 어딘가에 다른 사람이 있었을까? 사진 속 남편의 미소를 들여다보며 나는 답을 찾을 수 없었다. 앨범을 덮으며 한숨이 나왔다. 깊고 긴 한숨이었다. 그 한숨 속에 40년의 무게가 담겨 있었다. 봄이 왔다. 창밖으로 벚꽃이 피기 시작했고 따뜻한 바람이 불어왔다. 하지만 내 마음속은 여전히 겨울이었다. 차갑고 메마른 계절이 끝나지 않고 있었다. 그날 오후 오랜 친구 영숙이 찾아왔다. 초인종 소리에 문을 열자 그녀가 환한 얼굴로 서 있었다. 손에는 떡을 든 봉투가 들려 있었다. 오랜만이다, 정수가. 어머, 영수가. 들어와. 차를 끓이고 상을 차리는 동안 영숙은 이런저런 이야기를 늘어놓았다. 손자 자랑, 며느리 이야기, 동네 소식. 하지만 이야기를 하던 그녀가 갑자기 말을 멈추더니 내 얼굴을 자세히 들여다봤다. 너 얼굴이 왜 그래? 많이 야윈 것 같은데. 무슨 일 있지? 아니야. 그냥 요즘 좀 피곤해.
넌 늘 그렇게 말하더라. 영숙은 한숨을 쉬며 내 손을 꼭 잡았다. 그 손길이 따뜻했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정수가, 나 솔직히 말할게. 넌 평생 혼자 참고 살았잖아. 그 남자는 너한테 뭘 해줬어? 맨날 무뚝뚝하기만 하고 말도 없고 나 같으면 진작 답답해서 못 살았을 거야. 그게 그 사람 원래 성격이 그래. 성격이 그렇다고 다 이해해주면 안 되지. 정수가 이제 좀 내 마음을 챙겨. 평생 참았으면 됐잖아. 아이들도 다 컸고 이제 너를 위해 살아야지. 그 말에 가슴이 먹먹해졌다. 누군가 내 마음을 알아준다는 것만으로도 눈물이 날 것 같았다. 하지만 나는 꾹 참고 웃으며 말했다. 괜찮아. 나 이제 익숙해. 익숙한 게 좋은 게 아니야. 그냥 포기한 거지. 영숙의 말이 가슴에 박혔다. 포기. 맞는 말이었다. 나는 언제부턴가 포기했다. 사랑받기를, 이해받기를, 소중하게 여겨지기를. 영숙이 돌아간 후 나는 한참을 멍하니 앉아 있었다. 그녀의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내 마음을 챙겨. 그게 뭘까? 어떻게 하는 걸까? 평생 다른 사람만 챙기고 살았는데 정작 나를 챙기는 방법은 몰랐다. 그날 밤 나는 서랍 앞에 섰다. 오래 망설였다. 손이 떨렸다. 하지만 이번엔 용기를 냈다. 서랍을 열고 하얀 봉투를 꺼냈다. 손끝이 봉투에 닿는 순간 눈물이 났다. 왜 우는지도 몰랐다. 그저 눈물이 흘러내렸다. 봉투를 열었다. 편지지는 오래되어 약간 누렇게 변색되어 있었지만 글씨는 또렷했다. 여자의 글씨였다. 동그랗고 예쁜 글씨체였다. 편지는 짧았다. 당신이 나를 잊었다 해도 나는 평생 그날의 햇살을 기억할 거예요. 당신 옆에 서 있던 그 순간, 당신의 웃음소리,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던 따스함, 모두 제 가슴에 영원히 남을 거예요. 행복하세요. 부디 당신이 선택한 길에서 웃으며 사세요. 마이너스 은정. 편지를 읽고 또 읽었다. 글자 하나하나가 눈에 박혔다. 그날의 햇살, 당신의 웃음소리, 당신이 내 손을 잡아주던 따스함. 그녀는 남편의 그런 모습을 알고 있었다. 나는 본 적 없는 그의 모습을. 다음 날 아침 나는 딸에게 전화했다. 엄마, 무슨 일이야? 왜 이렇게 일찍 전화해? 아니야, 그냥 아빠 얘기 좀 물어보려고. 아빠가 옛날에 사귄 사람 있었던 거 알아? 전화 너머로 잠깐 침묵이 흘렀다. 엄마, 왜 갑자기 그런 걸 물어봐? 그냥 궁금해서. 딸은 한숨을 쉬었다. 엄마, 나 어릴 때 할머니한테 들은 적 있어. 아빠가 결혼하기 전에 좋아하던 사람이 있었대. 근데 그 사람이 병으로 일찍 세상을 떠났다고. 할머니가 그래서 아빠가 한동안 많이 힘들어했다고 하시더라. 가슴이 내려앉았다. 은정. 그녀는 이미 세상을 떠난 사람이었다. 남편의 첫사랑이었고 그의 마음 한켠에 여전히 남아있던 이름이었다. 평생 잊지 못한 사람. 전화를 끊고 나서 나는 조용히 웃었다. 웃음인지 울음인지 구분이 안 됐다. 그의 외면은 무관심이 아니라 미처 닿지 못한 슬픔이었다. 그는 그녀를 잃은 아픔을 안고 나와 결혼했고 평생 그 그림자 속에서 살았다. 이해가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더 아팠다. 그는 여전히 과거 속 여자를 사랑했고 나는 그 그림자 밑에서 평생을 살았다. 대체자였던 것일까? 그저 곁을 채우는 사람이었을까? 눈물이 주르륵 흘러내렸다. 이번엔 소리내어 울었다. 참았던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쏟아져나. 일주일쯤 지났을까? 그 사이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머릿속이 복잡했고 마음은 무거웠다.
하지만 조금씩 정리가 되어 갔다. 슬픔이 가라앉고 분노가 사그라지고 그 자리에 고요한 결심이 자리 잡았다. 어느 날 밤 남편이 늦게 돌아왔다. 술에 취한 얼굴이었다. 비틀거리며 거실로 들어와 소파에 주저앉았다. 넥타이를 풀며 중얼거렸다. 그 애는 참 따뜻했어. 갑작스러운 말에 나는 멈칫했다. 넌 너무 냉정했지. 그 말 한마디가 내 가슴을 찔렀다. 날카롭고 차갑게. 하지만 나는 울지 않았다. 화내지도 않았다. 대신 조용히 말했다. 그래요. 나 원래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남편은 대꾸하지 않았다. 그저 눈을 감고 소파에 기댄 채 곧 코를 골기 시작했다. 나는 한참을 그를 바라보다가 담요를 가져다 덮어주었다. 마지막 정이었다. 그날 밤 나는 편지를 썼다. 흰 편지지에 만년필로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적었다. 떨리는 손으로 울먹이는 마음으로. 여보, 나는 당신이 바라보던 세상에 없었어요. 당신의 눈에 나는 비치지 않았고 당신의 마음에 나는 들어가지 못했어요. 그걸 이제야 알았어요. 아니, 어쩌면 진작 알고 있었는지도 몰라요. 다만 인정하고 싶지 않았을 뿐. 40년을 함께 살았지만 우리는 서로 다른 곳을 보고 있었어요. 당신은 과거를 보고 있었고 나는 현재를 살고 있었죠. 당신에게 나는 그저 옆에 있는 사람이었을 뿐 사랑하는 사람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래도 당신 곁에 있었던 모든 날이 내 인생의 전부였어요. 후회하지는 않아요. 다만 조금 슬플 뿐이에요. 내가 더 사랑했다는 게, 그 사랑이 닿지 못했다는 게. 당신이 내 이름을 잊어도 괜찮아요. 어차피 당신 마음속에 제대로 새겨진 적도 없으니까요. 이제 나도 나를 위해 살아보려 해요.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안녕히 계세요. 편지를 접어 은정의 편지 아래 조심스럽게 넣었다. 2장의 편지가 나란히 놓였다. 둘 다 사랑의 편지였지만 하나는 시작의 편지였고 하나는 끝의 편지였다. 서랍을 닫으며 생각했다. 이제 이 서랍은 그의 것이 될 거라고. 나는 더 이상 이 안을 들여다보지 않을 거라고. 새벽녘 조용히 짐을 쌌다. 많지 않았다. 몇 벌의 옷과 낡은 사진첩, 그리고 내가 아껴두었던 작은 장신구들. 평생 모은 게 이것밖에 없다는 게 쓸쓸했지만 동시에 홀가분하기도 했다. 현관문 앞에 섰다. 마지막으로 집안을 둘러봤다. 오랜 세월 살았던 공간이었다. 추억이 서려 있는 곳이었다. 하지만 이제 이 집은 내가 있어야 할 곳이 아니었다. 문을 열고 나섰다. 문이 닫히는 소리가 작았지만 선명했다. 딸깍. 그 소리가 내 마음의 이별처럼 느껴졌다. 며칠 뒤 딸이 전화했다. 엄마, 아빠가. 응? 아빠가 서랍을 열고 편지를 읽더니 한참을 아무 말 없이 앉아 있었대. 그러고는 조용히 우셨대. 내가 평생 처음 보는 모습이었어. 그 말을 들으며 나는 창가에 섰다. 여기는 딸의 집이었다. 당분간 이곳에서 지내기로 했다. 작은 방 하나를 내어줬는데 창문이 커서 햇빛이 잘 들었다. 새벽 햇살이 커튼 틈으로 스며들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빛이 방 안을 가득 채웠다. 손바닥을 펼쳐 햇살을 받았다. 오랜만에 느끼는 온기였다. 나는 조용히 중얼거렸다. 이제야 내 마음이 닿았네요. 닿았지만 더 이상 중요하지 않았다. 그의 눈물이 진심이든 아니든, 그가 후회하든 안 하든. 이제 나는 그의 반응에 내 감정을 맡기지 않기로 했다. 서랍은 닫혔지만 내 마음의 문은 열렸다. 닫혀있던 감정들이 밖으로 나왔고 억눌렀던 바람들이 숨을 쉬기 시작했다. 나는 더 이상 그 사람의 그림자 속에 있지 않았다. 창밖을 보니
봄꽃이 한창이었다. 벚꽃, 개나리, 목련이 거리를 물들이고 있었다. 아름다웠다. 이렇게 아름다운 봄을 이제야 제대로 보는 것 같았다. 이제 나 자신을 향해 살아간다. 늦었지만 그래도 지금이라도 70의 나이에 새로 시작하는 인생. 두렵기도 하지만 기대되기도 했다. 손거울을 들어 내 얼굴을 바라봤다. 주름진 얼굴, 희끗한 머리카락, 그리고 그 속에서 반짝이는 눈빛. 처음으로 거울 속 나 자신에게 미소 지었다. 안녕, 정수가. 이제 우리 행복하게 살아보자. 작은 목소리였지만 확고했다. 이제 시작이었다. 나만의 시간, 나만의 삶이.